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끝번호 8821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시흥 장현동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0년도에 1억 2천만 원에 구입을 해서 반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가격이 안 올라서요.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0년 정도 보유한 주택입니다. 생각만큼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계속 더 기다려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망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자,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한 10년 정도 보유를 하셨으면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좀 더 가지고는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그 1억 2천만 원에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가 이 평형대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한 30평대 정도의 1억 2천대를 2010년도에 구입하셨으면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매도 시기 자체는 한 2024년에서 2026년 정도를 매도 시기로 좀 잡으시는 게 어떤가. 지금 10년 동안 기다리셨으니까 뭐 감가상각을 더해도 한 6년 정도 더 보유하는 게 지금 힘겹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럴 만큼 버틸 힘은 있다라고 하시면은 한 4년에서 한 6년 정도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를 그때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시흥시청역이 이렇게 있죠. 시흥시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장현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이 장현지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역사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시흥시청역에서 만들어지는 그 업무 시설이에요. 위쪽에 이제 매화산업단지가 있고, 또 위쪽에 이제 광명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명 일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라이앵글 중에 핵심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광명역 쪽 주변 지역이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 기존에 있던 매화산업단지가 한 2번이 되겠죠. 하지만 이 시흥시청역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시흥시청역에 이게 소사원시선뿐만이 아니라 또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뭐 월곡 판교선이라든가, 또 하나는 뭐 신안선선, 이렇게 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이제 확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정 사항으로 잡아둔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지금 확정이 되고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서부권에서 이제 어디가 중요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광명역 쪽 주변이 되겠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그 시흥시청역이 됩니다. 이 매화산업단지 쪽 주변 지역으로 해도 지역으로 해서도 신안선선 라인이 들어가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를 좀 확장성을 좀 갖기 위해서는 이 광명 역사 주변에 일반 산업단지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매화산업단지가 좀 더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시흥시청역에서 만들어지는 이쪽의 그 도시계획, 이 도시계획 전체가 이제 윤곽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시흥시청역 쪽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요 길 건너편에서 만들어지는 이 산업단지예요. 이 산업단지가 현재 지금 펜스를 쳐놓고 있는데 아직 공사 단계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 매화와 일반 산업단지, 또 이제 이 시흥시청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이런 어떤 연계성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 연계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직장인 수요층이 앞으로 기대될 만큼 많이 좀 나온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이점으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 하나는 아파트에 대한 위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의 위치가 이렇게 구상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게 조금은 단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그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어쨌든 간에 상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평형대 좀 가격이 좀 높았다, 이런 것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충분히 뭐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주변 지역에서 그 시흥시청역 주변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보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프리미엄을 덧붙여서 가격이 기존에 형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차이거든요. 아파트에 대한 차이가 좀 많아지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낙수 효과는 이루어집니다. 이 낙수 효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격은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가격이 오르게 되면 기존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는, 즉 전세가가 받쳐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낙수 효과가 흐르게 되면은 전세가는 기존에 좀 동일한데 오히려 매가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하나의 좀 기대치를 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흥청역 자체가 이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철도, 즉 소사 원시 2호 라인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철도가 없기 때문에 철도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지만, 이 월곡 판교선이 연결이 되고 또 이제 신안선선이 연결이 된다는 것은 그 뭐랄까요, 직장의 수요층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기존의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이 장현지구 쪽 주변 지역에 있느냐, 이제는 다 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그 전세가 또 월세가에 대한 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토지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에 대한 가격도 충분히 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을 언제쯤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10년 전에 그 사였던 가격보다는 그래도 얼마 정도는 오른 상태지만 좀 더 치고 갈 수 있는 여지는 한 2, 3년 내에 좀 더 치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도 시기 자체를 한 4년에서 한 6년 정도 잡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 자체를 반전세를 전세를 돌린다든가 좀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바탕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좀 더 여유 있게 좀 끌고 가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